안녕, 나는 서영욱이라고 해. 이번 시간에는 17년 전 설기현에 이어 황희찬이 입단한 잉글랜드 축구팀 울버햄튼에 관해 알아본다. 황희찬이 입단한 축구팀 울버햄튼의 풀네임은 울버햄튼 원더러스 풋볼 클럽이다. 울버햄튼은 연고지 도시의 이름이고 원더러스는 3번에서 설명한다. 풋볼 클럽은 알지? 연고지 울버햄튼은 영국 중부 웨스트 미들랜드 지방에 위치한 인구 26만 명의 도시다. 이름 때문에 늑대들이라는 뜻의 울브즈라는 별명을 가진 클럽이지만 사실 연고지 이름 울버햄튼은 늑대와는 거리가 멀다. 이 지역의 역사는 985년에 시작되는데 아무것도 없던 이곳을 영지로 받아 수도원을 세운 귀족 부인의 이름에서 도시 이름이 유래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성함은 울프룬인데 이분이 세운 수도원과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 마을이 커지면서 울프룬의 영토로 불렸고 지금의 울버햄튼이 됐다고 한다. 울버햄튼에 가면 이렇게 이분 동상을 볼 수 있다. 울버햄튼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는 울프루니언이다. 영국은 도시별로 토박이들을 부르는 단어들이 다 따로 있는 편인데 이를테면 리버풀 사람들은 리버퍼들리언, 맨체스터 사람들은 만큐니언, 글라스고 사람들은 글라스위지언, 런던 사람들은 런던어다. 참고로 이 아저씨 알지?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인데 이분도 A kind of 울프루니언이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이튼 스쿨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닌 엘리트 출신인데 23살 때 울버햄튼 지역지에서 3개월 동안 인턴 기자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한다. 울버햄튼은 클럽명 뒤에 원더러스가 붙는다. 잉글랜드 클럽들 가운데 가장 흔한 팀명은 시티나 유나이티드지만 원더러스도 아주 드문 이름은 아니다. 서포터들이 우리 이청용 선수를 2010년대 베스트 11에 선정한 볼턴 원더러스, 지난 1월 토트넘과 FA컵에서 맞붙었던 아킴 페나의 위컴 원더러스도 그러하다. 원더러의 사전적 의미는 방랑자, 떠돌이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하는데 클럽 축구들이 처음 생겨날 때 홈구장이 따로 없어 주말이면 여기저기 자리 빈 그라운드를 찾아다니면서 축구하던 팀들이 자조적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하지만 홈구장 없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런 이유만으로 갖다 붙인 건 아니고 초창기 영국 축구 최강팀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1872년 시작된 잉글랜드 FA컵에서 첫 8년 사이 무려 6차례나 우승한 명문팀 이름이 바로 원더러스 FC였기 때문이다. 자기들 지역명에 잘한 팀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 주장이라 해당 팀 팬들은 이 견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잉글리시 게임에서 귀족 주인공인 아서 키니어드가 이 원더러스 FC의 핵심 멤버였다. 울버햄튼은 프리미어리그의 원조인 풋볼리그의 원년 멤버다. 세계 최초의 축구리그인 잉글랜드 풋볼리그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33년 전인 1888년 9월 8일에 시작됐다. 울버햄튼의 첫 경기는 에스턴 빌라전이었다. 첫 시즌인 1888-1889 시즌은 모두 12팀이 참가했다. 이 중 올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있는 팀은 에스턴 빌라, 번리, 에버턴, 울버햄턴 이렇게 4팀이다. 맨시티, 리버풀, 맨유, 첼시, 토트넘, 아스널 이런 팀들은 원년 멤버가 아니다. 첫 시즌 울버햄튼의 성적은 리그 3위였다. 참고로 프레스턴이 무패 우승을 했었는데 한 시즌 22경기이긴 했지만 이 기록은 2003-2004 시즌 아스널이 무패 우승을 하기까지 무려 115년이나 깨지지 않았다. 울버햄튼은 1877년 성누가 그러니까 세인트 루크 기숙학교 출신 학생 2명이 만든 스포츠팀이다. 2년 뒤 축구부가 따로 떨어져 나와 지역팀 블레이크놀 원더러스에 흡수되면서 지금의 울버햄튼 원더러스 이름이 만들어졌다. 초창기 울버햄튼의 홈구장은 이름처럼 자주 바뀌었다. 그러다 지금의 홈구장인 몰리뉴 스타디움에 자리 잡은 게 1889년이다. 당시 노스햄턴 양조장에서 이 부지를 매입했는데 여기 축구장을 지으면 지역 펍의 맥주 소비량이 크게 늘 것이라 보고 경기장을 지어서 울버햄튼을 입주시켰다.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올해로 133년째 같은 곳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엄청나다. 하지만 그래봤자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째로 오래된 경기장밖에 안 된다. 지난 시즌 강등된 셰필드 유나이티드 홈구장이 1855년에 개장해 가장 오래됐지만 첼시, 뉴캐슬, 번리, 리버풀까지 몰리뉴보다 더 오래된 경기장들이 프리미어리그에만 4곳이나 아직 있기 때문이다. 경기장 이름인 몰리뉴는 축구랑은 별 상관이 없다. 18세기 이 지역 거상이던 벤자민 몰리뉴라는 사람이 지금의 몰리뉴 스타디움 부지가 포함된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720년에 지은 몰리뉴시 저택이 지역의 랜드마크여서 그 뒤 이 일대는 몰리뉴 동네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경기장은 자연스럽게 몰리뉴 스타디움이 됐다.
개인적으론 몰리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름을 안 바꾸고 계속 쓰고 있는 것 같다. 발음도 듣기 좋고 프랑스어 냄새가 나서 고급진 느낌도 준다. 드링크워터나 사우스게이트 같은 이름이었다면 아마 한참 전에 이름 바꿨을 거다. 참고로 역대 최다 관중은 입석관전 시대인 1939년 리버풀과의 FA컵 경기에 입장한 61,315명이다. 몰리뉴 경기장에 가거나 TV로 울버햄튼 경기를 보다 보면 꽤 자주 등장하는 이름 중에 빌리 라이트가 있다. 울버햄튼에 대해 언급하려면 이분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 1924년에 태어나 199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만 15살인 1939년부터 은퇴한 1959년까지 20년 동안 이 팀에서만 뛴 진정한 원클럽맨이다. 하지만 원클럽맨이라 레전드가 된 건 아니고 이분이 뛸 때가 울버햄튼의 최대 전성기였다. 몰리뉴 스타디움에 가면 이분 동상이 있고 이름을 딴 스탠드까지 있는데 그게 괜한 게 아닌 거다. 울버햄튼이 지금의 프리미어리그인 퍼스트 디비전에서 우승한 게 딱 3번인데 그게 모두 이분이 뛸 때 차지한 거다. 1953년, 1958년, 1959년 이렇게 3번 팀을 잉글랜드 정상에 올려놨다. FA컵 우승도 한 번 차지했는데 이게 1949년 우승 당시 영상이다. 주장원장을 찬 센터백으로 맹활약했는데 그래서 이때 아직 공주님 신분이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한테서 우승 트로피를 건네받았다. 울버햄튼 역사상 3번째 FA컵 우승이었다. 1957년에는 발롱도르 투표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디스테파노 다음인 2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분이 가장 유명한 건 대표팀에서의 활약이다. 잉글랜드 국대로 A매치를 105경기나 뛰었는데 레드는 물론 옐로카드 한 장 안 받았다. 센터백이 이러는 거 정말 쉽지 않다. 사진을 보니 꽤 유쾌한 분이셨던 것 같다. 그리고 세계 축구에서 가장 먼저 센츄리 클럽 A매치 100경기 채운 분이다. 게다가 그중 90경기에서 잉글랜드 국대 주장 완장을 찼다. 장장 11년이나 주장을 한 거다. 이쯤 되면 팔뚝에 완장 문신해도 되겠다. 월드컵 본선에도 1950년, 1954년, 1958년 이렇게 3번이나 나갔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울버햄튼이 아니라 아스널 감독을 4년 동안 했다. 울버햄튼 유니폼 색깔은 독특하다. 골드와 블랙을 섞어서 사용한다. 원래부터 이 색깔은 아니었다. 초창기에는 흰 바탕에 파란 줄무늬도 있었고 빨간 스트라이프도 입었다. 하지만 20세기 접어들면서 지금처럼 황금색과 검정색 컨셉으로 자리를 굳혔다. 울버햄튼이 이 두 컬러를 쓰게 된 사연은 꽤나 시적이다. 울버햄튼 시청의 모토인 Out of Darkness comes Light 에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직역하면 어둠을 뚫고 빛이 나온다 정도가 되겠는데 울버햄튼 사람들의 낙관주의와 활력을 뜻하는 문구라고 한다. 울버햄튼 축구단은 이 문장의 어둠에서 검정색을, 빛에서 황금색을 따와 팀 컬러로 만들었다. 보기에도 개성 있는 유니폼인데 사연까지 근사해서 인상적이다. 이렇게 유서 깊은 구단이지만 지금 주인은 영국인이 아닌 중국 사람이다. 중국 샹하이에 연고를 둔 푸싱그룹이 2016년에 인수했다. 이 사람이 푸싱그룹 거광창 회장을 대신해 울버햄튼 사장을 맡고 있는 제프 쉬다. 제프 쉬에게 사장직을 맡긴 거광창 회장은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얼굴은 10번에 보여드리겠다. 울버햄튼의 최대 라이벌은 현재 2부 리그에 머무르는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언이다. 우리에겐 한때 김두현 선수가 몸담았던 팀으로 익숙하다. 울버햄튼과 웨스트 브롬은 18km 정도 거리로 가깝다. 버밍엄 인근에 있는 이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이 과거 탄광지대로 광공업이 발달한 곳이어서 블랙 컨츄리로 불렸는데 그래서 두 팀의 라이벌전은 원래 블랙 컨츄리 더비로 불린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졌다. 울버햄튼이 중국 푸싱그룹에 넘어가고 웨스트 브롬은 중국 부동산 갑부인 라이거창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블랙 컨츄리 더비라기보다는 차이니즈 더비가 된 거다. 이 사람이 라이거창 회장인데 나보다 한 살 많더라. 푸싱그룹이 울버햄튼 메이팔 무렵에 웨스트 브롬의 구단주가 됐으니까 고작 42살에 영국 축구팀 주인이 된 거다. 야, 돈 많아서 유럽 축구팀 사는 사람들 다 부럽다. 진짜 부럽다. 울버햄튼 소유주인 푸싱그룹은 축구를 잘 모른다. 그런데 왜 이 팀을 매입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아무튼 축구를 모르니 축구를 잘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한다. 그게 바로 슈퍼 에이전트 조르제 멘데스다. 여기 사진 맨 오른쪽에 있는 포르투갈 아저씨가 조르제 멘데스다. 다들 알겠지만 무리뉴, 호날두를 비롯한 수많은 선수들을 대행하고 있고 축구계의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다. 울버햄튼 목도리 두른 제프 쉬 사장 말고 가운데에 울버햄튼 목도리 하고 있는 이 아저씨가 푸싱그룹 회장이자 울버햄튼 실제 주인인 거광창 회장이다. 세계 갑부 탑10에 드는 부자다. 또 부럽다. 아무튼 이 아저씨가 멘데스한테 구단의 선수 영입 관련 대행을 맡겼다.
푸싱이 울버햄튼을 인수한 첫 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울버햄튼은 맨데스 선수만 12명을 영입했다고 한다. 뭐 사실 이때만 그런 건 아니고 그 뒤로도 정말 많은 맨데스 회사 소속 선수들이 울버햄튼에 입단했다. 현재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만 해도 네베스, 세메도, 포덴세, 트링캉 등등등등 여기 최근 계약한 아다마 트라오레까지 더하면 10명이나 되고 라지 감독 역시 맨데스가 계약해서 데려온 인물이다. 지금은 다른 팀으로 간 디오고 조타, 맷 도허티, 엘더 포스티가 같은 선수들도 죄다 맨데스 소속 선수고 토트넘 감독으로 옮긴 누누 산토는 뭐 맨데스의 첫 번째 고객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다. 아마 푸싱 그룹이 울버햄튼을 소유하는 한 이 팀의 맨데스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린다. 그럼 이만.